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경칩을 맞이해서 제가 작년에 2월부터 6월까지 알을 채취에다가 성체까지 길러서 원래 살던 곳에 풀어주게 됐던 북방산 개구리 성장일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맨 처음에는 작년 2월 28일 등산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멀리서부터 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예비신랑 신부 개구리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막 시끄럽게 구애의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고선 신기하다 이러고 구경하고 나서 11일 후 3월 11일 날 제가 포천에 있는 광릉국립수목원에 있을 때 그 소리를 또 듣게 된 거예요. 심지어 개구리 부부가 커플에 성사하게 된 것까지 확인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일 뒤 3월 14일이었는데 광릉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연못이 되게 여기저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연못 중 한 군데에서 개구리 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찔끔 일부를 떠가지고 왔어요. 이게 채취 당시의 첫날의 알의 모습이고요. 바로 다음날 3월 15일 날 약간 형태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3월 16일 이때는 머리 형태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3월 18일 올챙이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모든 힘을 다 써서 그런지 특별히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서 저는 처음에는 죽은 줄 알고 걱정했었어요. 보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를 저렇게 기력 회복하느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3월 21일 여기서 이미 먼저 태어난 애들이 투명한 알주머니 그 속에 들어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료들을 잡아먹은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알이 몇 개가 비었거든요, 속에가. 대신 약간 올챙이 모습을 띠게 됐죠. 그리고 3월 23일 이제 눈 같은 게 생겼어요. 그리고 애기들 먹이로는 식물성 먹이로 이끼나 미역 엄청 얇은 부분 이런 거를 주기 시작했더니 아주 잘 먹었고요. 3월 25일 지금까지 총 5마리가 생존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 제가 채취해온 곳의 애들은 어떻게 돼 있나 했더니 이제 드디어 막 태어나가지고 빠글빠글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쯤 개구리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먼저 수조랑 조명이랑 수초랑 돌 막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올챙이들이 태어나서 살게 될 집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수질 같은 거 맞춰놓고 하느라고 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놨고요. 3월 28일 알 채취했던 곳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좀 더 컸죠. 이제 3월 31일이고요. 이제 밖에 있는 애들도 슬슬 머리 같은 게 생겼고요. 4월 2일 이때부터는 올챙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만 식물성으로 사료를 먹고 나중에는 이제 물고기 사료 아니면 슈퍼푸드 막 이런 거 이제 동물성 사료들을 차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거의 가루 형태로 된 연약한 사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요. 4월 6일이 됐어요. 한편 제가 준비하고 있던 어항에는 수초들이 아주 급속도로 자라고 있었고요. 그래도 수초가 돌 같은 걸로 제가 바닥을 꾸며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할까 걱정하긴 했는데 너무 적응을 잘해줬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초가 처음에 배송 왔을 때 새끼 달팽이 같은 게 되게 많이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달팽이들이 정말 끝도 없이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제거를 해줬어요. 근데도 어디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수초들이 계속 뜯어먹히면서도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하여튼 달팽이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제가 달팽이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전엔 좋아했거든요. 드디어 4월 7일이 됐는데 이때 뒷다리 같은 게 약간 생겼어요. 4월 8일 밥 잘 먹고요. 4월 9일 이제 제가 좀 더 큰
알갱이 모양의 사료도 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달려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달려드는 거에 비해서 아직 입이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잘 먹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가루 형태로 바꿔줬고요. 4월 10일 뒷다리에 엄청나게 작은 발가락 같은 게 생겨났고요. 4월 12일이고요. 몸통이 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를 시켰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쪽 물 저쪽 물 계속 섞어가면서 줬기 때문에 적응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초 뿌리 같은 게 되게 많고 그러니까 얘네가 숨기에 너무 최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애기들이 좋다면요. 4월 13일 보시면 수초 사이에 꼭꼭 숨어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수초가 너무 많아지고 물 표면이 이제 막 다 뒤덮이니까 얘네가 밥을 줘도 준 건지 안 준 건지 잘 몰라요. 이때부터 성장이 좀 느려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법 꼬리는 남아있을지언정 개구리 같은 모습이 됐죠. 4월 15일 이때는 이제 수초가 너무 장성해가지고 좀 놀라워서 찍어놨고요. 이때도 여전히 달팽이들한테 뜯기고 있었어요. 이때는 정말 달팽이가 원수 같았고요. 이제 4월 17일이 됐어요. 드디어 애기들이 꼬리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개구리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개구리가 되니까 물속에 못 사나 봐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나 봐요. 이때 보니까 개구리가 막 점프해서 나가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분리를 시켜주고 새로운 집을 준비를 시켜줬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개구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 제가 뭐 출근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점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집에 왔을 때는 거실 한가운데에 말라 죽어 있는 애도 있었고요. 언제 개구리로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남아있는 애기들이라도 잘 키우자. 4월 25일 보시면 얘네가 새로운 집에 이사했는데 이때는 약간 이제 육지인데 촉촉한 육지 뭐 이런 느낌으로 조성을 해줬어요. 여기는 제가 스프레이로 매일매일 물을 조금씩 추가를 해줬고요. 그렇다고 또 물 조금이라도 많아가지고 이제 쬐끔이라도 이렇게 고이거나 하면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분무기로 물을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때 이사를 했더니 문제가 숨구멍 때문에 뚜껑이 꽉 닫히지 않는 걸로 샀어요. 뚜껑을 열고 제가 밥을 줘야 되잖아요. 이때 제가 무슨 밥을 줬냐면 흔적날개 초파리라는 초파리긴 초파리인데 날개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날아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그만 개구리 같은 사냥 능력이 아직 떨어지는 이런 애기들한테 주기에 좋은 먹이인데요. 그거 줄 때 너무 징그러웠고 그런 문제도 있었을 뿐더러 개구리 뚜껑을 이제 딱 열어요. 그 다음에 초파리를 이렇게 툭툭 통을 이렇게 치면은 이제 몇 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얘네가 막 걸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정말 귀신같이 저 뚜껑 틈새를 찾아가지고 막 기어 나와요. 엄청 기어다녀요, 밖에서. 그래서 이때 아무리 잡아도 집안에서 계속 흔적날개 초파리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그 와중에 초파리는 막 돌아다니지. 근데 뭐 개구리도 뚜껑만 열었다 하면은 막 점프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정말 무섭고 힘들었고요. 이때가 정말 무섭고 힘들었기 때문에 찍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손은 굉장히 많이 가는 시기였어요. 하여튼 그러고 5월 27일 날 채취했던 곳 가봤더니 얘네도 이제 애기 개구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 애들은 이제 막 개구리가 이제 수많은 알들 중에 아주 쬐끔 개구리가 된 뭐 그런 수준이었고 얘네도 이제 무트로 막 뛰어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빵상 개구리가 애기 날 때만 연못에 와가지고 알을 까고요. 얘네가 태어나면 산개구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 많은 고난을 거쳐가지고 산으로 막 가는데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죽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올챙이 시기일 때도 연못에 오리가 되게 많았는데 오리들이 뭘 그렇게 맨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리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때 약간 미워졌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끼만 식사를 해도 장래의 개구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때는 수목원 가면은 개구리들이 맨날 이제 되게 쬐끔해 요만하게 막 엄청 뛰어다니고 있어요, 땅바닥에. 그렇다고 또 맨손으로 잡긴 좀 무서우니까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막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 쪽으로 던져주고 막, 그게 거의 뭐 매일의 일과였고요. 서서 걸어다니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조그매서. 그리고 6월 2일 조금 날짜가 많이 지났죠? 이때 너무 괴로웠고요. 뛰는 개구리와 기어다니는 초파리가 정말 무서웠고요. 그리고 그 초파리는 그냥 뭐 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도 점프를 되게 잘했어요. 여기서 잠깐 저 개구리가 죽은 것처럼 뒤집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이 빠져서 추가로 삽입을 할게요. 하루는 아침에 밥을 주는데 저 개구리가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점프를 해서 밖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막 투명 컵 같은 걸 가지고 진땀을 흘려가면서 어렵게 다시 붙잡아가지고 집에 넣어줬거든요. 근데 자기 딴에도 그 사실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저렇게 죽은 척을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여튼 원래 제 상상으로는 제가 아는 애완용 개구리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뚱뚱한 개구리 있죠? 집게로 이렇게 밥 주면 밥이나 잘 먹고 막 요만한 서랍 같은데 막 가둬가지고 되게 얌전하게 잘 살잖아요, 개구리들이. 그래서 그런 개구리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키우고 싶었는데 막상 얘네를 키워보니까 너무 활동적이어가지고 제가 못 키우겠더라고요. 하여튼 맨 처음에는 부화시키기만 하고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바깥 세상에 내보내기에는 애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먹이 활동도 초파리 기어다니는 거, 날개 없는 거, 그거나 먹는 애들이 어떻게 야생에 가서 살겠냐고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연약해서 빠르게 보내줄 수가 없었고, 이때는 이제 몸집이 커지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또 이제 몸집만 커지면 안 돼요. 날씨를 맞춰야 했어요. 그래서 6월 9일까지 기다리게 됐는데 왜 이때까지 씩이나 됐냐면 이때 막 한창 비가 자주 올 때였고 딱 6월 9일이 되자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올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이 산으로 뛰어가는 동안에 말라 죽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위협에서도 조금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6월 9일 날 애기들을 데리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 애기들 위치는 원래 맨 처음에 채취했던 그 연못이 아니라 좀 다른 연못에 풀어줬는데요. 여기 이제 연못이 되게 여러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고른 이 연못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냐? 아직 그 연못에는 개구리화 되지 않은 올챙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다른 연못들은 약간 규모가 커가지고 오리가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연못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기 때문에 오리가 방문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덜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연못은 물에서 나오자마자 정말 쬐끔만 가면은 인간의 발걸음으로 뭐 한 두세 걸음만 가면 곧바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산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골랐고요. 여기가 이제 광릉수목원에서 고사리 같은 거 그리고 이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생존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가 풀어주게 됐고요. 근데 뭐 풀어줄 때 눈물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이 1도 안 났고요. 왜냐면 키우는 동안 생각보다 너무 무서웠고 빨리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주고 싶었는데 돌려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이때 동안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고 출퇴근하면서도 아주 애정을 많이 들였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 수초가 가득 담긴 그 어항 있죠. 그 어항은 진짜 수초로 나중에 너무 꽉 차가지고 나중에 그냥 뭐 오로지 수초를 키우기 위한 어항으로 놔뒀는데 문제는 그 달팽이들이 정말 박멸이 안 돼요. 어디서 그렇게 계속 새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그 바로 한 해 전까지만 해도 달팽이를 애완용으로 길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달팽이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작년에는 달팽이를 좀 미워하게 됐어요. 물론 이 당시에 제가 키웠었던 달팽이는 길거리에서 주운 달팽이는 아니고 애완용 달팽이를 키웠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얘네들이 조금 컸다 싶으니까 바로바로 막 알을 까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알 깔까봐 집을 따로따로 놔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맨 처음에 암컷 역할을 수행했던 그 달팽이는 그 뒤로도 자꾸 빈 알을 계속 낳더라고요. 혼자 살고 있는데도.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는 분리시켜 놓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알에서 태어났던 애들 중에 특별히 튼튼한 애들은 따로 골라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키워주다가 주변에 나눠주고 뭐 그랬었어요. 하여튼 지금 예니밍은 아주 긴 잉리밍, 읽어주는 예니밍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녹음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아마 편집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한 달?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제가 애정이 많은 책이었기도 하고 정말 옛날부터 그 책이 나왔을 때부터 제가 너무 사랑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한번 봤고요. 근데 여전히 이 책은 너무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예니밍에 넣어야 할까요? 예니밍, 그냥 예니밍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